여보, 우리 이제 죽는 거예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을 멈추지 않고 옷가지를 배낭에 쑤셔 넣으면서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진혁, 대답 좀 해봐요. 아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여기 남으면 100% 죽어. 아이들까지. 저는 북한 보위부 소저였습니다. 비밀 경찰이었죠. 그런 제가 지금 24시간 안에 17명의 가족을 데리고 탈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는 2013년 2월 16일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양 보위부 본부에서 상급자에게 불려갔습니다. 박진혁, 내일 아침 10시 당 중앙위원회 출두.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보위부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호출이 뭘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그것도 저만이 아니라 제 부모님, 아내와 아이들, 동생들 가족 3대가 모두 끌려가는 겁니다. 왜 제가 끌려가게 됐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날 밤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들려드려야겠습니다. 밤 11시 저는 온 가족을 모았습니다. 제 집에 부모님, 동생 가족 둘, 장인어른 가족까지 2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평양 시내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데 긴급 연락을 돌렸습니다. 밤에 갑자기 왜 이래요? 동생 진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용히 해. 애들 깨.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 7명이 안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제 세 아이의 동생들 아이 넷. 형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여동생 명희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내가 당 중앙위원회에 출두하게 됐어.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아버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당 중앙 호출이 뭔지.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장모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형님, 설마 연좌제야.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다 끌려가는 거야. 동생 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이 뭘 잘못했길래? 크게 말하지 마. 애들 깬다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질렀다기보다는 낮게 으르렁거렸다고 해야 맞겠네요. 어제 연회 있었지? 나 거기 보안 담당으로 배치됐었어. 그게 왜? 거기서 당 고위 간부들이 중국 사업가들이랑 밀거래하는 거 봤어. 아주 큰 거. 수백만 달러짜리.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내가 봤단 말이냐? 저도 모르게 봤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현장을 찍어서 당 조직 지도부에 올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제가 찍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해명하면 되지 않아? 장인어른이 물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장인어른, 보위부에서 해명이 통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의심받으면 끝입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30분. 지금부터 정확히 12시간 후 내가 당 중앙에 출두해야 해. 안 가면 보위부원들이 집으로 들이닥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아내 영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탈출합니다. 지금, 오늘 밤. 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옆집에 다 들려요. 진혁아, 정신 차려. 우리가 몇 명인데? 17명이야, 17. 동생 진수가 따졌습니다. 그래, 17명. 할아버지부터 5살 은경이까지. 나도 안다. 그걸 어떻게 데리고 가? 못 가면 수용소 가는 거야. 거기 가면 뭐가 기다리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 저는 보위부 간부였습니다.
수용소로 사람들을 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보고서로 봤습니다. 수진이, 민수, 은경이가 거기서 굶어 죽는 거 보고 싶어? 아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선택권은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전에 우리 17명이 모두 북한을 떠나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남으면 남은 사람들은 모두 죽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시계는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0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당 배낭 하나. 그게 전부야. 제가 말하자 장모님이 주저앉았습니다. 배낭 하나에 뭘 담아요? 평생 모은 게.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살아야 됩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냉정해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17명 모두 죽습니다. 다들 들으세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새벽 5시 평양역 앞 인민식당 골목. 거기서 만납니다. 각자 집에서 출발하는데 절대 함께 움직이면 안 돼요. 한두 명씩 시간차를 두고. 형님, 근데 평양을 어떻게 빠져나가는데요? 동생 진수가 물었습니다. 기차. 평양에서 청진 가는 새벽 첫 차. 건물은? 내 보이부 증명서가 있어. 특별 임무라고 하면 돼. 17명을요. 가족 단위로 흩어져 타. 아버지 가족, 내 가족, 진수 가족, 명희 가족, 장인어른 가족. 5그룹으로 나눠서 각자 다른 칸에 타는 거야.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진까지는 몇 시간? 14시간. 저녁 7시쯤 도착해. 그 다음은 청진에서 무산까지 다시 기차. 밤 10시쯤 무산 도착. 무산에서 강 건너는 거구나. 아버지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무산은 중국 접경 지역입니다. 두만강을 건너면 바로 중국입니다. 하지만 형님, 무산 국경 경비는 내가 알아. 그래서 브로커가 필요해.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할 거야. 중국 쪽 브로커. 17명 건널 수 있게 해달라고. 돈은? 장인어른이 물었습니다. 한 명당 3,000달러는 필요할 거야. 51,000달러. 여동생 명희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그 돈이 어디 있어요? 내가 모아둔 게 2만 달러. 장인어른 무역회사에서 달러 있죠? 있긴 한데. 회사 돈이야. 지금 회사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있으세요? 15,000 정도. 그럼 35,000. 부족한 2만은 일단 출발하고 나중에 메꾸는 수밖에. 브로커가 그걸 믿겠어요? 안 믿으면 설득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짐 싸야 해. 한 사람당 배낭 하나. 옷은 2-3벌만. 나머지는 먹을 거. 먹을 거요? 강 건너고 나면 중국 땅이야. 거기서 한국까지 가려면 최소 한 달은 걸릴 거야. 한 달?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못 가요.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돼. 그러니까 중국을 통과해서 라오스나 태국으로 가야 해. 그게 얼마나 먼데? 4,000km 넘어요. 걸어서 차 타고 숨어서 가는 거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포기하고 싶은 사람?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움직여요. 시간 없어.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아빠. 제 큰딸 수진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9살이었습니다. 수진아, 자야지. 다들 왜 안 자요? 무슨 일 있어요? 제 뒤로 민수와 은경이도 나왔습니다. 7살, 5살. 아내 영숙이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봐. 동생들 아이들도 하나둘씩 깨어나서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7명.
제일 어린 아이가 4살, 제일 큰 아이가 10살. 애들한테 뭐라고 해요? 동생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네, 아빠. 우리 지금부터 여행 가는 거야. 아주 먼 여행. 어디로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중국도 가고, 다른 나라도 가고, 마지막에는 남쪽으로 가는 거야. 남조선이요? 민수가 눈이 커졌습니다. 북한에서는 한국을 남조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도 늘 나쁜 말과 함께. 응. 근데 남조선은 나쁜 곳이 아니야. 아주 좋은 곳이야. 선생님이 나쁜 곳이래요. 선생님이 거짓말한 거야. 수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북한에서 선생님은 절대 권위였습니다. 수진아, 이제 아빠 말만 믿어야 해. 알았지? 네. 근데 이 여행은 비밀이야.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친구들한테도, 이웃집 아저씨한테도, 아무한테도. 왜요? 비밀이니까. 약속할 수 있어?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여행하면서 힘들 수도 있어. 배고플 수도 있고, 걷는 게 많을 수도 있어. 그래도 참을 수 있지? 네.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순진한 목소리였습니다. 자, 그럼 다시 자.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아내가 아이들을 다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자,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짐 싸세요. 새벽 4시 반까지 각자 집에서 출발. 평양역 앞에서 5시 집합. 형님, 동생 진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거 진짜 할 수 있는 거야? 저는 동생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모르겠어. 솔직히 17명이 다 살아서 남쪽까지 갈 수 있을지. 그럼. 하지만 여기 남으면 100% 죽어. 수용소에서. 그러니까 일단 가는 거야.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형님 따를게. 가족들이 하나둘 집을 나섰습니다. 밤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평양은 밤 10시만 넘으면 통행 금지였지만 새벽 2시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심해서 가요. 보안원 만나면 친척 집 갔다 온다고 해요. 저는 가족들을 배웅했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우리 가족만 남았습니다. 여보, 아내가 불렀습니다. 응, 우리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최선을 다할 거야. 아이들이 걱정돼요. 나도 걱정돼. 근데 여기 남으면 아이들이 더 위험해. 아내가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영수가 울지 마. 애들께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양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을, 이 도시를, 오늘 새벽을 마지막으로 영원히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다시는 못 보는 게 당연했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저는 이제 평양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여보, 짐 싸자.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우리는 배낭에 옷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옷, 우리 옷, 양말, 속옷. 그리고 먹을 것. 옥수수, 빵, 감자, 말린 명태. 배낭이 금방 가득 찼습니다. 새벽 4시 반. 수진아, 민수야, 은경아, 일어나. 저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아빠. 일어나야 해. 여행 가는 거 기억나지? 아이들이 비몽사몽 일어났습니다. 옷 입혀줄게. 아내가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두껍게 여러 겹 입혔습니다. 엄마, 더워요. 참아. 짐이 많으면 안 되니까 입고 가는 거야. 새벽 4시 50분. 자, 출발한다. 저는 배낭을 메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평양의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2월 중순이었습니다. 영하 10도쯤 됐을 겁니다. 조용히 걸어. 소리 내지 말고. 우리 가족 5명은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양역까지 걸어가는 거야? 버스 타면 안 돼. 왜요, 아빠? 기록이 남으니까.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평양역까지 30분 거리였습니다. 새벽 5시 20분. 평양역 앞 인민식당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하나, 둘, 셋. 17명. 모두 왔습니다. 출발합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50일간 도주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증명서. 평양역 개찰구 보안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보위부 증명서를 꺼냈습니다. 빨간 표지에 국가안전보위부 마크가 찍혀 있었습니다. 보안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보위부? 동무시오? 그렇소. 어디로 가십니까? 청진. 특별 임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은 원래 말이 적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할수록 의심받았습니다. 보안원이 제 뒤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쳐다봤습니다. 가족들이요? 그렇소. 가족까지 데려가는 임무가 있소?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동무.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위협적으로. 내가 무슨 임무로 가는지 동무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소? 보안원이 움찔했습니다. 그건 내 증명서에는 특별 임무라고 되어 있소. 그 이상은 당 중앙위원회의 기밀이요. 더 묻고 싶으면 당 중앙에 전화해 보시오. 저는 보안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보안원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닙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가족들도 같이 가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가족, 동생들 가족, 장인어른 가족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그렇소. 문제 있소? 아닙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안원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플랫폼으로 나왔습니다. 청진행 기차가 서 있었습니다. 낡고 더러운 기차였습니다. 창문에는 곳곳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다들 흩어져 타세요. 각자 다른 칸으로. 저는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3호 칸으로, 동생 진수 가족은 5호 칸으로, 여동생 명희 가족은 7호 칸으로, 장인어른 가족은 9호 칸으로. 우리 가족은 11호 칸으로 올라탔습니다. 기차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복도까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자리 있소? 저는 한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없소? 한 남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애들 있는데 좀 비켜주시오. 나도 7시간 기다려서 겨우 앉았소. 못 비켜주겠소. 저는 보위부 증명서를 꺼냈습니다. 남자 눈앞에 들이댔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 사람까지 덩달아 일어났습니다. 앉으십시오, 동무. 우리 가족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운데 앉히고 저와 아내가 양쪽에서 가렸습니다. 기차가 덜컹거리며 출발했습니다. 새벽 5시 40분. 창밖으로 평양이 지나갔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도시였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불빛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내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35년을 살았던 곳. 다시는 못 볼 곳. 아빠. 수진이가 제 옷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왜? 화장실 가고 싶어요. 참아. 못 참아요. 알았어. 같이 가자. 저는 수진이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은 더러웠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빨리 하고 나와. 네. 수진이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무 잠깐.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철도 보안원이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상사였습니다. 무슨 일이요? 보위부 동무시죠? 아까 개찰구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가족까지 데리고 청진 가신다고 했는데 그게 동무와 무슨 상관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 상관없습니다만. 보통 보위부 임무는 혼자 다니지 않습니까? 내 임무는 특별하오. 어떤 임무인지. 기밀이요. 보안원이 씩 웃었습니다. 동무 혹시 도주하시는 거 아니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뭐라고? 요즘 간부들 탈북한다는 소문 많거든요. 설마 동무도? 저는 보안원의 멱살을 확 잡았습니다. 동무, 지금 보위부 소주한테 뭐라고 한 거요? 보안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내가 탈북자로 보이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그런 소리 하면 당신을 지금 당장 체포할 수도 있어. 저는 보안원을 밀쳤습니다. 보안원이 휘청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꺼지시오. 보안원이 급히 다른 칸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망할. 벌써 의심받았어.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아빠 다 했어요. 그래. 가자. 우리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불안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기차는 계속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평양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산과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침 8시쯤 해가 떴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은경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쉿, 조용히 해. 아내가 재빨리 은경이 입을 막았습니다. 배고프단 말이야. 알아. 근데 지금은 못 먹어. 왜? 나중에 먹자. 응? 은경이가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어느 작은 역에 멈췄습니다. 순천역입니다. 10분간 정차합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담배 피우러, 화장실 가러, 뭔가 사러. 우리도 내릴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앉아 있어. 내렸다가 못하면 큰일이야. 그때 기차 문으로 보안원 2명이 올라탔습니다. 승차권 검사합니다. 제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보안원들이 칸 앞쪽부터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승차권. 여기요. 어디 가시오? 청진. 친척 병문안. 보안원들이 천천히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옆자리 남자가 긴장한 표정으로 뭔가를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밀수품인 것 같았습니다. 동무 승차권. 보안원이 그 남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어.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승차권을 꺼냈습니다. 가방 열어보시오. 가방요? 열어보라니까. 남자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중국제 담배 여러 보루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요? 그게 친척한테 줄 밀수품 아니요? 아닙니다. 따라오시오. 보안원이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가족들이 굶고 있어. 이거 팔아서 식량 사려고. 시끄럽소. 보안원이 남자를 끌고 갔습니다. 남자의 비명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보안원이 우리 앞에 섰습니다. 승차권. 저는 보위부 증명서를 꺼냈습니다. 보안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보위부. 특별 임무로 청진가오. 문제 있소?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보안원이 황급히 다음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아내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아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기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오전 10시. 지금쯤 당 중앙위원회에서 날 찾고 있겠지. 제가 출두하지 않은 걸 알았을 겁니다. 집에도 사람들을 보냈겠지. 빈집을 발견했을 겁니다. 온 가족이 사라진 걸 알았을 거야. 그럼 이제 전국에 수배령이 떨어질 겁니다.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차는 계속 북쪽으로 중국 국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다른 칸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뭐야? 왜 난리야? 사람들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도 일어나서 복도로 나갔습니다. 3호 칸 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3호 칸. 아버지가 계신 곳. 저는 급히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가니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달려가서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아버지는 심장이 안 좋으셨습니다. 약을 늘 드셔야 했습니다. 약은?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물. 누군가 물을 건네줬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약을 먹였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괜찮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의사가 필요하지 않소?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의사를 부르면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차를 탔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진여가, 네 아버지, 미안하다. 아버지가 늙어서. 아닙니다. 괜찮으세요? 괜찮다. 약 먹으니까 좀 나아진다. 저는 아버지를 일으켜서 자리에 앉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약 챙기셨죠? 응. 일주일치는 있다. 일주일이면 부족해요. 알아. 중국까지 가는 데만 며칠, 거기서 한국까지는 최소 한 달. 아버지 약이 떨어지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뭐라고요? 괜찮아. 약 드셨어.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위기가 닥쳤습니다.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오후 7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청진입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청진. 거기서 무산까지는 또 얼마나 걸리지? 그리고 무산에서 강을 건너야 합니다. 오늘 밤 안에 건널 수 있을까? 모든 게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청진역에 도착했습니다. 두만강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강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서 건너야 하는 거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남양 쪽이라고 했어. 강상류. 우리는 강둑을 따라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자갈이 부스럭거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내지 마. 이 시간에도 국경 경비병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 저 멀리 강가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브로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보더니 갑자기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그 사람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갔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브로커가 간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3시간 늦었습니다. 브로커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형님, 이제 어떻게 해요? 동생 진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청진에서 보안원을 폭행했습니다. 이미 전국에 수배령이 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브로커 없이 강을 건널 수도 없었습니다. 어디가 안전한지, 얼음이 얼어 있는지, 경비병이 언제 지나가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빠. 은경이가 제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왜? 배고파요. 저는 은경이를 안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그때였습니다. 이봐.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들짝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중국인 같았습니다. 당신, 박진혁? 네. 30대 후반, 보위부 출신? 맞습니다.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친. 정말 17명이네. 브로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알아. 브로커가 우리를 훑어봤습니다. 애들이 진짜 7이네. 제일 어린 애가 몇 살? 4살입니다. 미쳤네. 4살짜리를 데리고 강을 건너?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아. 어차피 돈은 받았으니까. 근데 내 말 잘 들어야 돼. 한 명이라도 실수하면 다 죽어. 알겠습니다. 일단 강을 봐. 브로커가 두만강을 가리켰습니다. 2월이라 완전히 얼진 않았어. 가장자리만 얼었고 중간은 물이 흘러. 그럼 어떡해? 가장자리 얼음 타고 건너가다가 중간에는 물 건너는 거야. 물이 얼마나 깊은데요? 여기는 얕아. 성인 허리쯤. 근데 물살이 세. 조심 안 하면 떠내려가. 저는 강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물살이 세게 흐르는 게 보였습니다. 애들은 어떡해요? 물에 젖으면 안 돼. 저체온증 걸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발하면 안 돼. 경비병 교대 시간 기다려야 해. 언제요? 브로커가 시계를 봤습니다. 4시. 30분 남았어. 우리는 강가 풀숲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이 떨었습니다. 추위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아, 민수야, 은경아. 저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네, 아빠. 조금 있으면 저 강을 건너야 해. 무서워?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솔직히. 근데 저 강만 건너면 자유야. 남조선 가는 거야. 정말요? 응. 거기 가면 배고프지 않아? 매일 밥 먹을 수 있어.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매일요? 응. 그리고 학교도 갈 수 있어.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거기도 장군님 사진 붙여야 해요? 아니. 안 붙여도 돼. 진짜요? 진짜야. 거기는 자유로운 곳이야. 자유가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야.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와.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자. 응? 네, 아빠. 4시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브로커가 일어났습니다. 경비병들 교대했어. 지금부터 10분 동안이 기회야. 10분? 응. 그 안에 강 건너야 해. 늦으면 다음 순찰조가 와. 알겠습니다. 내가 먼저 갈게. 너희는 하나씩 따라와. 간격 유지하고. 브로커가 강둑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 위에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습니다. 트득.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괜찮아. 조심히 와. 저는 은경이를 업었습니다. 꼭 붙잡아. 절대 놓으면 안 돼. 응. 은경이가 제 목을 꽉 껴안았습니다. 아내는 처제의 4살짜리를 업었습니다. 동생들도 각자 아이들을 업었습니다. 출발합니다. 저는 얼음 위로 발을 디뎠습니다. 트득, 트드득. 얼음이 울었습니다. 천천히, 체중 분산시켜. 브로커가 앞에서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한 명씩 얼음 위를 걸었습니다. 7명, 8명, 10명. 다들 잘하고 있어. 계속 와. 그때였습니다. 퍽.
뒤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돌아보니 동생 진수가 얼음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저는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얼음도 깨져.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진수가 허우적거렸습니다. 등에 아들을 업고 있었습니다. 형님, 진정해. 팔 뻗어. 저는 배를 깔고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체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천천히 진수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손잡아. 제가 손을 뻗었습니다. 진수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끌어올려. 뒤에서 아버지와 장인어른이 제 다리를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힘을 합쳐 진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진수가 얼음 위로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등에 업힌 조카도 젖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춥다? 진수가 떨었습니다. 빨리 가야 해. 여기 있으면 얼어 죽어.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얼음이 끝나는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는 물이 흘렀습니다. 여기서부터 물속으로 들어가야 해. 준비해. 브로커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차가워. 참아. 빨리 와. 저도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얼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다리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은경이가 제 등에서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저는 물살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조심해. 여기 깊어. 브로커가 경고했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디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 누구야?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경비병이었습니다. 발견됐어. 빨리.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멈춰. 쏜다. 경비병이 총을 들었습니다. 머리 숙여. 저는 물속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빨리 가. 우리는 필사적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여기야. 이리 와. 브로커가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탕. 총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으악!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구야? 장인어른이요? 장인어른이 다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총 맞았어요. 빨리 끌어올려. 우리는 장인어른을 끌어올렸습니다. 다들 빨리. 한 명씩 강둑으로 올라갔습니다. 10명, 12명, 15명. 할머니. 어머니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뛰어들었습니다. 늦었어. 경비병들 더 온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저 멀리 손전등 불빛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거기서 쏜다. 탕. 총소리가 빗발쳤습니다. 어머니, 손 잡아요. 저는 물속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끌어. 우리는 어머니를 끌어올렸습니다. 다 왔어? 어머니까지 16. 한 명 더. 누구? 진수. 돌아보니 진수가 아직 물속에 있었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무거워서 느렸습니다. 진수야, 빨리. 탕. 총알이 진수 옆물에 박혔습니다. 으악. 진수가 비틀거렸습니다. 진수야. 저는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 미쳤어. 브로커가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물속에 있었습니다.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형님, 못 가겠어. 너무 춥고 무거워. 닥쳐. 가는 거야. 저는 진수를 질질 끌었습니다. 탕. 총알이 우리 주위로 쏟아졌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강둑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진수를 밀어 올렸습니다. 올라가. 진수가 강둑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도 기어 올라갔습니다. 다 왔어.
뛰어!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중국 땅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이제 안전했습니다. 북한 경비병들은 강을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중국 땅까지 쫓아올 수 없었으니까요. 100m쯤 뛰었을까? 여기! 브로커가 숲속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숨어! 우리는 숲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다들 무사해?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여기 있다. 할머니는 나도 있어. 한 명씩 대답했습니다. 하나, 둘, 셋, 17. 모두 무사했습니다. 장인어른, 다리는요? 관통상이야. 뼈는 안 다친 것 같아. 장모님이 천으로 지혈하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괜찮아? 형님, 고마워. 진수가 울었습니다. 울지 마. 이제 안전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북한을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 땅에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자유예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아직 한참 남았어. 근데 이제 반은 온 거야. 반? 응. 여기서 한국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 브로커가 다가왔습니다. 축하해. 강은 건넜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야. 중국에서 한국까지. 그게 더 위험해. 알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돼. 알지?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17명, 한 명도 잃지 말고. 브로커가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참, 그리고. 네? 행운을 빌어. 너희한테 필요할 거야. 브로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중국 땅, 낯선 숲 속에 남았습니다. 새벽 5시. 우리의 진짜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야. 브로커가 낡은 농가를 가리켰습니다. 새벽 6시. 우리는 2시간 동안 산길을 걸었습니다. 젖은 옷이 얼어붙었습니다. 춥다. 진수가 떨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빨리 안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어서 들어와요. 얼른. 우리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방 2개에 부엌 하나. 17명이 들어가기에는 비좁았습니다. 옷부터 벗어요. 얼어 죽겠어요. 아주머니가 담요를 꺼내왔습니다. 장인어른, 다리 좀 봅시다. 저는 장인어른의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총알이 허벅지를 관통했습니다. 다행히 뼈는 안 다친 것 같았지만 피가 계속 났습니다. 소독약 있어요? 여기요. 아주머니가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보위부에서 기본 응급처치는 배웠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신음했습니다. 참으세요. 거의 다 했어요. 미안하네. 내가 짐이 돼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 모두 살았잖아요. 진수는? 진수 괜찮아? 네, 여기 있어요. 진수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 좀 주세요. 여기요. 아주머니가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부어왔습니다. 마셔. 천천히. 진수가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전자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이리 와봐. 저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7명의 아이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아빠. 총소리 무서웠어요.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근데 이제 괜찮아. 여긴 안전한 곳이야. 정말요? 응. 여기는 중국이야. 북한 군인들이 못 와. 그럼 이제 남조선 가요?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가야 해. 얼마나요? 한 달쯤? 한 달? 아이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괜찮아. 여기서 좀 쉬고 가면 돼. 알았지? 네. 아주머니가 밥을 가져왔습니다. 많이는 없지만 드세요. 쌀밥이었습니다. 김치도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하루 넘게 제대로 먹지 못했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해. 어머니가 아이들을 다독였습니다. 밥을 먹고 나니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좀 주무세요. 사흘은 여기 있어야 해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사흘요? 네. 중국 공안들이 이 근처 수색할 거예요. 탈북자 있는지. 사흘 정도 지나면 수색 끝나요.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창문도 열면 안 되고 큰 소리도 내면 안 돼요. 네. 특히 애들. 밖에서 소리 들리면 바로 신고 들어가요. 저는 아이들을 쳐다봤습니다. 얘들아, 들었지? 조용히 해야 해. 네. 우리는 방에 누워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누워서 자는 거였습니다. 따뜻한 방바닥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살았다. 우리 살았어.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오후 2시쯤 깼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쉿! 조용히. 아주머니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공안이에요. 움직이지 마세요. 제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차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아주머니가 나갔습니다. 공안입니다. 문 열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손가락을 입에 댔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이상한 사람 못 봤어요? 탈북자들. 탈북자요? 못 봤는데요. 확실해요? 네. 저 혼자 사는데 뭘 봐요? 집 안 좀 봐도 될까요? 집 안요? 왜요? 확인 좀 해야죠. 아이고. 들어오세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문 열어봐요. 네. 아주머니가 옆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네. 이 방은 창고예요. 열어봐요.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괜찮네. 공안들이 우리가 있는 방 쪽으로 왔습니다.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 방은 제 방이에요. 열어봐도 돼요? 그 순간 은경이가 재채기를 할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취.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집 안에서는 들릴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재빨리 은경이 입을 막았습니다. 뭐야, 지금 소리? 아, 그거요? 제가 감기 걸려서요. 에헴. 아주머니가 일부러 기침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요즘 독감 유행이잖아요. 공안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제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부에서 본부입니다. 10km 북쪽에서 탈북자 발견. 지원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안이 문고리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다른 데서 발견됐네요. 가봐야겠어요. 네. 혹시 이상한 거 보면 바로 신고하세요. 알겠습니다. 공안들이 나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휴.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슬아슬했네요. 문이 열렸습니다. 다들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앞으로 사흘 동안 더 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숨바꼭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창문도 열 수 없었습니다. 커튼을 쳐놓고 어둠 속에서 숨죽이며 지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빠, 밖에 나가고 싶어요. 안 돼. 위험해. 언제까지 여기 있어요? 조금만 더. 지루해요. 아이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4살, 5살, 7살.
아이들이 좁은 방에 갇혀 있으니까요. 이틀째 되던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으앙! 처제 4살짜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쉿! 조용히. 싫어. 나가고 싶어. 으앙! 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임마가! 동생 며느리가 아이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으흐!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일이에요. 이웃집에서 들었어요. 아주머니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어떡해요? 저는 그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진우야, 조용히 해야 해. 싫어. 놀고 싶어. 알았어. 놀자. 근데 조용히 놀아야 해. 어떻게 조용히 놀아요? 제가 생각해냈습니다. 숨바꼭질. 숨바꼭질? 응. 근데 특별한 숨바꼭질이야. 숨는 사람은 소리를 내면 안 돼. 소리 내면 지는 거야.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재밌겠다. 그치? 그리고 찾는 사람도 조용히 찾아야 해. 속삭이면서. 알겠어요. 자, 그럼 시작할까? 아빠가 술래할게. 하나, 둘, 셋. 저는 눈을 가렸습니다. 아이들이 조용히 숨었습니다. 이불 속으로, 장롱 뒤로, 이불장 안으로. 열 다 셌다. 이제 찾는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찾았습니다. 어디 숨었을까? 여기? 아니네. 저기. 아이들이 킥킥거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찾았다. 수진이. 아, 다음은 어디 있지? 게임은 1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아이들은 재미있어 했습니다. 아빠, 또 해요. 그래, 또 하자.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우리는 조용한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이건 특별한 놀이야. 제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놀아야 해. 조용히. 알았지? 네. 소리내는 사람은 벌칙이야. 저녁밥 제일 마지막에 먹는 거. 싫어요. 그럼 조용히 해야지. 네. 아이들은 놀랍게도 잘 적응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놀았습니다. 가끔 웃음이 터져나올 때도 있었지만 금방 입을 막았습니다. 쉿! 소리내면 벌칙이야. 아이들끼리 서로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내일 새벽에 떠나야 해요. 어디로요? 남쪽으로. 다른 집으로. 얼마나 가야 하는데요? 이틀쯤 걸려요. 트럭 타고 가야 해요. 트럭요? 네. 짐 사이에 숨어서 가는 거예요. 또 숨어서 가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돈 더 필요해요. 얼마요? 한 명당 500달러. 다음 집까지 가는 비용이에요. 500달러면 8,500달러. 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브로커한테 35,000달러 줬습니다. 남은 돈은 얼마 없었습니다. 절반만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드려도 될까요? 좋아요. 근데 꼭 주셔야 해요. 약속드립니다. 새벽 4시. 일어나세요. 아주머니가 우리를 깨웠습니다. 출발해야 해요.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밖에 큰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짐칸에는 큰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상자들 사이로 들어가세요. 우리는 상자 사이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좁았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틀을 있어야 해요? 아니요. 중간에 잠깐씩 내려드릴 거예요.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검문소 여러 번 지나가요. 네. 상자로 우리를 가렸습니다. 완전히 어둠이었습니다. 아빠. 무서워. 은경이가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중국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한국을 향해서.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남은 건 4,000km.
그리고 수십 번의 축을 고비었습니다. 트럭은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상자 사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숨죽이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까? 트럭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검문소야, 조용히 해. 운전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서류 확인합니다. 중국 공안의 목소리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디 가는 겁니까? 랴오닝성 선양시. 전자제품 납품하러 갑니다. 짐칸 열어보십시오. 네. 뒤쪽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트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자가 많네요. 전자제품이라 포장이 중요해서요. 공안이 상자를 두드렸습니다. 똑똑. 제 바로 옆 상자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은경이가 제품에 파묻혔습니다. 아이도 본능적으로 조용히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상자 열어봐도 됩니까? 됩니다. 근데 다시 포장하기 번거로운데요. 그냥 하나만 볼게요. 공안이 다른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없는 쪽이었습니다. 상자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텔레비전이네요. 네. 봤죠? 전부 똑같은 겁니다. 좋습니다. 가십시오. 트럭 문이 닫혔습니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응. 트럭은 계속 달렸습니다. 오후 2시쯤 트럭이 멈췄습니다. 잠깐 쉬어갑니다. 내려도 됩니다. 운전사가 상자를 치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햇빛이었습니다. 다리야. 동생 진수가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몇 시간 동안 웅크리고 있어서 다리가 저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랴오닝성입니다. 북한 국경에서 500km 떨어진 곳이에요. 우리는 한적한 마을 외곽에 있었습니다. 저 창고에서 쉬세요. 밥도 있습니다. 낡은 창고였습니다. 농기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밥과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먹어. 아이들이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천천히. 체한다. 그때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지친 얼굴들이었습니다. 한 가족이었습니다. 5명. 부부와 아이 셋. 탈북자세요? 그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렇소. 우리도요. 일주일 전에 넘어왔어요. 어디 가시는 중이요? 선양. 거기서 또 남쪽으로 갈 거예요. 남자가 우리 가족을 둘러봤습니다. 와, 사람이 많네요. 몇 명이에요? 17. 17. 온 가족이 다 온 거예요? 그렇소. 남자의 눈빛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부러움인지 질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우린 5명도 힘든데. 다들 힘들죠? 그의 아내가 우리 아이들을 쳐다봤습니다. 애들이 많네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잠깐 바람 좀 쐴게요. 저는 가족들을 데리고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왜 나와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해. 무슨 소리예요? 느낌이 안 좋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우리는 창고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쉬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저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였습니다. 이상한데? 차들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공안차다.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다들 숨어. 빨리. 우리는 창고 뒤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공안차 4대가 창고 앞에 멈췄습니다. 10여 명의 공안들이 내렸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 공안들이 창고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나와. 다 나와.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제발요. 아까 그 가족이었습니다. 공안들이 그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탈북자 맞지?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말 마. 신고 들어왔어. 신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누가 신고를 한 거지? 그때 공안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더 있다고 했잖아. 17명이라고. 저쪽 숲에 있을 거예요. 아까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남자가 우리를 신고했습니다. 숲 수색해. 공안들이 숲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가자. 지금 당장. 저는 가족들을 이끌고 숲속으로 뛰었습니다. 아빠, 무서워. 말하지 마. 뛰기만 해. 나무 사이로, 덤불 사이로 뛰었습니다. 저기다. 잡아. 뒤에서 공안들이 쫓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뒤처졌습니다. 심장이 안 좋으신데 뛸 수가 없었습니다. 진수야, 아버지 모셔. 네. 진수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뛰었습니다. 숲은 울창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저는 더 깊은 숲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얼굴을 긁었습니다. 참아. 계속 가. 10분쯤 뛰었을까. 뒤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깐. 멈춰.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다들 무사해? 한 명씩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내, 아이들. 장인어른은 여기 있네. 장인어른이 다친 다리를 절묘왔습니다. 17, 다 있습니다. 휴. 우리는 큰 나무 뒤에 숨어서 숨을 골랐습니다. 형님, 왜 그 사람이 우리를 신고한 거예요? 동생 진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보상금. 뭐요? 중국 정부가 탈북자 신고하면 돈 줘. 한 명당 5,000위안. 5,000위안이면 1,000달러 정도. 17명이면 17,000달러. 동생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돈 때문에 우릴 팔아넘긴 거예요? 그렇지. 같은 탈북자인데. 어떻게? 이게 현실이야. 여기서는 아무도 믿으면 안 돼. 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일단 여기서 밤까지 기다려야 해. 어둠 속에서 움직이자. 어디로 가요? 남쪽? 계속 남쪽으로. 걸어서요? 어쩔 수 없어. 트럭은 포기해야지. 우리는 숲속에 앉아서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이 울먹였습니다. 배고파요? 나도 배고파. 근데 지금은 참아야 해. 언제까지요? 모르겠어. 배낭에 남은 음식을 확인했습니다. 옥수수 빵 몇 개, 말린 명태 조금. 17명이 며칠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일단 조금씩만 먹자. 아껴야 해. 빵을 조금씩 나눠 먹었습니다. 물은? 물통 하나 남았어요. 아껴 마셔. 돌아가면서 해가 졌습니다. 숲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출발하자.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어느 방향이 남쪽이에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저기 북두칠성 보이지? 저 반대 방향이 남쪽이야. 우리는 어둠 속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언덕을 넘어, 개울을 건너 밤새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아빠, 못 걷겠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새벽 5시쯤. 저기 불빛이 보여요. 멀리 마을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을은 피하자. 위험해. 우리는 마을을 우회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저기 동굴 같은 거 있네. 언덕 중턱에 작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저기서 쉬자.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지만 17명이 들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자. 우리는 동굴 바닥에 누웠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불도 없었습니다. 추워. 아이들이 떨었습니다. 서로 껴안고 자자. 체온으로 버티는 거야. 우리는 한 덩어리처럼 뭉쳤습니다. 형님, 동생 진수가 불렀습니다. 응,
우리 정말 한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트럭도 잃었습니다.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음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솔직히. 그래도 가야 하는 거죠? 그래. 돌아갈 데가 없으니까.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형님 따를게요. 끝까지. 저는 진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마워. 동굴 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우리는 중국 땅 어딘가의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걸어야 하는지, 얼마나 더 굶어야 하는지, 얼마나 더 숨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7명의 생명이, 17개의 미래가 제 어깨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여보,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응, 우리 꼭 살 거죠?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꼭 살아.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약속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겨우 3분의 1도 오지 않았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건 3,000km, 그리고 수없이 많은 위험들이었습니다. 동굴 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우리는 중국 땅 어딘가의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걸어야 하는지, 얼마나 더 굶어야 하는지, 얼마나 더 숨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7명의 생명이, 17개의 미래가 제 어깨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여보,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응, 우리 꼭 살 거죠?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꼭 살아.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약속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겨우 3분의 1도 오지 않았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건 3,000km, 그리고 수없이 많은 위험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공중전화에서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탈북자예요? 네. 광시성에 있습니다. 몇 명? 17.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17? 당신들이야? 네. 저희입니다. 아직도 다 살아있어? 네. 대단하네. 만나자. 난닝역 앞으로 와. 2시간 후 우리는 난닝역에 도착했습니다. 한 남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트남계 중국인 같았습니다. 당신이 박진혁? 네. 남자가 우리를 훑어봤습니다. 17. 진짜 17이네. 미친. 라오스까지 갈 수 있습니까? 갈 수는 있어. 근데 돈이 문제지. 얼마입니까? 한 명당 $1,000. 17이면 17,000. 저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남은 돈은 $5,000 정도였습니다. $5,000밖에 없습니다. 안 돼. 부족해. 제발. 나머지는 한국 가서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 많아. 안 믿어. 저는 보이부 출신입니다. 약속 지킬 사람입니다. 브로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보이부? 증명할 수 있어? 저는 보이부 증명서를 보여줬습니다. 브로커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진짜네. 소자? 네. 왜 도망쳐? 말하면 길어집니다. 브로커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좋아. 5천만 받을게. 근데 조건이 있어. 말씀하십시오. 밀림으로 가야 돼. 길이 없어. 사흘 동안 걸어야 해. 밀림이요? 응. 베트남 마이너스 라오스 국경은 다 밀림이야. 검문소로는 못 가. 걸어서 넘어야 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애들이랑 노인들. 힘들 거야.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많아. 저는 가족들을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70살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72살. 아이들은 제일 어린 게 4살. 괜찮습니다.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뭐, 당신이 그렇다면.
내일 새벽 출발이야.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버스를 타고 국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산이 많아졌습니다. 숲이 울창해졌습니다. 저기부터 밀림이야. 브로커가 가리켰습니다. 초록색 바다 같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열대우림. 저기를 통과하는 겁니까? 그래. 사흘 동안 버스가 작은 마을에 멈췄습니다. 여기서 내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돼. 우리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준비됐어? 네. 그럼 출발. 브로커가 앞장섰습니다.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밀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무들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조심해. 뱀 많아. 뱀이요? 응. 독사도 있어. 조심해야 돼. 우리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땅이 질척거렸습니다. 습했습니다. 더워. 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북한의 추위에 익숙했던 우리에게 열대 밀림의 더위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물 마셔. 탈수되면 안 돼. 2시간쯤 걸었을까. 으악. 동생 명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 그래? 다리에 뭐가 붙어 있어? 보니 거머리였습니다. 명희의 다리에 거머리 3마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떼어줘. 가만히 있어. 브로커가 라이터로 거머리를 떼어냈습니다. 아, 피가 흘렀습니다. 소독해야 돼. 브로커가 소독약을 발랐습니다. 밀림에서는 거머리 조심해야 돼. 피 빨아먹어. 그날부터 우리는 거머리와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다리를 확인했습니다. 거머리가 붙어 있으면 즉시 떼어냈습니다. 이거 끝도 없네.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잘 거야. 브로커가 멈췄습니다. 여기서요? 응. 밀림 한가운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지. 근데 어쩔 수 없어. 계속 갈 수 없어. 우리는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불 피우면 안 돼. 국경 경비대가 볼 수 있어. 그럼 어떡해? 어둠 속에서 자야지. 밤이 되었습니다. 밀림의 밤은 무서웠습니다. 온갖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 뭐야, 저 소리? 원숭이야. 걱정 마. 으흐. 알 수 없는 짐승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랑이는 없죠? 글쎄. 있을 수도. 아이들이 겁에 질렸습니다. 아빠. 무서워.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저도 무서웠습니다. 모기가 극성이었습니다. 앙. 수백 마리의 모기가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가려워. 온몸이 모기에 물렸습니다. 가려워서 못 자겠어요. 참아야 해. 긁으면 더 심해요. 밤새 모기와 싸웠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일어나. 계속 가야 해.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모기 물린 자국이 수십 개였습니다. 다리가 부었어요. 여동생 명희의 다리가 부어올랐습니다. 거머리에 물린 자리가 감염된 것 같았습니다. 소독약 발라. 하지만 소독약도 거의 떨어졌습니다. 둘째 날, 더 힘들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더워. 너무 더워. 물 드세요. 할머니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못 가겠다. 너희들만 가거라.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나 때문에 너희들이 늦어지잖니? 안 됩니다.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저는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내가 업고 갈게요. 안 돼. 너무 무거워. 괜찮습니다. 할머니는 가벼웠습니다. 1달 넘게 제대로 먹지 못해서 뼈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밀림 길은 험했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계속되었습니다. 휴. 숨이 차올랐습니다. 형님, 제가 좀 업을게요. 동생 진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형님도 힘드시잖아요. 교대로 업어요. 알았어. 우리는 교대로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저, 진수, 장인어른, 1시간씩 번갈아가며 업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할머니가 계속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곧 도착합니다. 하지만 언제 도착할지 몰랐습니다. 밀림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셋째 날 오후, 저기, 브로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멀리 강이 보였습니다. 저게 뭡니까? 메콩강. 라오스랑 베트남 국경이야. 저 강만 건너면. 응, 라오스야. 우리는 마지막 힘을 내서 강으로 향했습니다.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배 타야 돼. 작은 배 한 척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걸로 다 태울 수 있어요? 2번 나눠서 가야지.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지. 국경 경비대 순찰 돌아. 근데 어쩔 수 없어. 먼저 아이들과 여자들이 탔습니다. 조심해서 가. 네. 배가 출발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갔을 때, 저기, 빼다. 멀리서 경비정이 다가왔습니다. 빨리, 빨리 줘. 배가 속도를 냈습니다. 멈춰. 멈추라고. 경비정에서 소리쳤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배가 라오스 쪽 강둑에 닿았습니다. 내려. 빨리. 여자들과 아이들이 뛰어내렸습니다. 경비정이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배는 이미 라오스 땅에 닿았습니다. 제기랄. 경비정이 멈췄습니다. 베트남 경비대는 라오스 땅까지 쫓아올 수 없었습니다. 후. 숨을 돌렸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야. 남자들이 배에 탔습니다. 저 아버지, 할아버지, 동생들, 장인어른. 출발. 배가 다시 강을 건넜습니다. 이번에는 경비정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또 온다. 상관없어. 계속 가. 배가 빠르게 저어갔습니다. 경비정이 따라왔습니다. 멈춰.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쏜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엎드려. 우리는 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물에 박혔습니다. 거의 다 왔어. 배가 라오스 쪽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뛰어. 우리는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뒤에서 경비정이 멈췄습니다. 국경선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해냈다. 우리는 라오스 땅에 섰습니다. 다들 무사해? 네. 17명 모두 무사했습니다. 할머니를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도착했어요. 라오스예요.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정말? 네. 이제 중국도 벗어났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버리지 않고 데려와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가족인데. 브로커가 다가왔습니다. 축하해. 라오스야. 고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나아. 라오스는 중국보다 널널해.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수도 비엔티안. 거기 가면 한국 대사관 있어. 대사관이요? 응. 거기 가면 한국으로 보내줘. 정말입니까? 그래. 근데 비엔티안까지 아직 멀어. 200km 남았어. 어떻게 가야 하는데요? 버스 타고 가면 돼. 라오스는 탈북자한테 관대해. 좌표도 한국으로 보내줘. 그럼 이제 안전한 건가요? 뭐, 거의. 근데 방심은 금물이야. 브로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기까지야. 나는 돌아가야 돼.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브로커와 악수했습니다. 행운을 빌어. 17명 다 무사히 한국 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브로커가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라오스 땅에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거의 다 왔어.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비엔티안까지 가면 거기서 비행기 타고 한국 가는 거야. 비행기요?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비행기 타본 적 있어?
없어요. 그럼 처음 타는 거네. 근데 그 전에 저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옷은 찢어졌고, 얼굴은 모기 물린 자국으로 붓고, 다리는 거머리에 물렸고, 일단 좀 씻고 쉬어야겠다. 어디서요? 마을 찾아보자. 라오스 사람들은 친절하다고 했어. 우리는 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으니 작은 마을이 나왔습니다. 저기 가보자.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한 늙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라오스어로 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코리아, 코리아. 제가 말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코리아. 남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작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쉬어라. 남자가 몸짓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집에서 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쌀밥, 국, 과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우리 살았어. 17명 모두.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라오스의 석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의 땅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까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오스 마을에서 사흘을 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음식을 나눠주고 옷도 빌려주고 상처도 치료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계속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마을 촌장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비엔티안, 가야 해요. 한국 대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버스, 내일 와요. 타세요.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버스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버스였지만 우리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다들 타. 우리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17명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궁금한 눈빛이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코리아?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코리아. 아주머니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굿, 굿.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라오스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푸른 산, 논밭, 작은 마을들. 예쁘다. 수진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치? 여기는 평화로워. 북한은 왜 이렇게 안 예뻐요? 북한도 예쁜 곳이 많아. 근데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면 풍경도 슬퍼 보이는 거야. 버스는 하루 종일 달렸습니다. 중간에 몇 번 쉬었습니다. 화장실 가고 밥 먹고 물 마시고. 형님, 동생 진수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 정말 한국 가는 거죠? 그래, 믿기지가 않아요. 한 달 전만 해도 평양에 있었는데. 나도 믿기지 않아. 형님 없었으면 우리 모두 죽었을 거예요.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버텼잖아. 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형님. 괜찮아. 우리 가족인데. 저녁 때 버스가 큰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비엔티안입니다. 운전사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와, 아이들이 입을 벌렸습니다. 비엔티안은 평양보다 작았지만 훨씬 밝았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한국 대사관, 어디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코리안 엠버시? 예스, 코리안 엠버시. 그 사람이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That way, 10 minute walk. 땡큐. 우리는 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10분쯤 걸으니 큰 건물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기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극기. 대한민국 국기.
우리가 50일 동안 꿈꿔왔던, 바라왔던 그 깃발. 아빠, 울어요? 은경이가 물었습니다. 응. 아빠가 기뻐서 우는 거야. 우리는 대사관 문 앞에 섰습니다. 경비원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탈북자, 탈북자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17명입니다. 17? 와, 온 가족이 다 오셨네요? 네. 직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정말 고생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0일. 무산에서 시작해서 중국을 거쳐 밀림을 지나 여기까지 4,000km가 넘는 거리를 17명 모두 함께. 괜찮으세요? 직원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기뻐서. 일단 앉으세요. 물 드릴게요. 우리는 대사관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직원들이 물과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밥, 반찬들. 맛있다. 이게 한국 음식이구나. 엄마, 정말 맛있어요. 아이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먹었습니다. 이틀 후, 신원 확인 절차가 끝났습니다. 박진혁 씨 맞으시죠? 보위부 소좌 출신? 네, 맞습니다. 가족분들 모두 확인됐습니다. 17분 전부. 그럼, 네,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정말입니까? 네. 내일 비행기 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대사관 숙소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침대에서 자는 거였습니다. 여보,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응, 우리 정말 살았네요. 그래, 살았어. 꿈 같아요. 나도.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우리 가족 다 살려줘서.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당연하지 않아요. 여보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죽었을 거예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한국 가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네.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타세요. 우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비엔티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수속하시면 됩니다. 비행기 표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인천행.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아, 이거 봐. 한국 가는 표야. 와. 우리는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흰색 통째에 태극기가 그려진 비행기. 대한항공. 저거 타는 거예요? 응. 저거 타면 한국이야. 아이들이 신기한 얼굴로 비행기를 쳐다봤습니다. 탑승 시작합니다.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7명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승무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편안한 여행 되세요. 한국말이었습니다. 정확한 서울 발음. 감사합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또 올랐습니다. 우와!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창밖으로 라오스 땅이 멀어졌습니다. 비행기는 하늘 위로 올라갔습니다. 구름 위로. 아빠, 구름이다. 그래. 예쁘지? 완전 예뻐요. 5시간을 날았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와, 고기다.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많이 있어.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래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서해였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이구나.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들, 도로들, 자동차들. 대한민국?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쿵!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아내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모두 울었습니다. 해냈어. 우리 해냈어.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입국장이 보였습니다. 통일부 직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명씩 입국 수속을 했습니다. 17명 모두 박철수, 김순옥, 박영식, 최금순, 박진혁, 최영숙, 박수진, 박민수, 박은경. 한 명도 빠짐없이 축하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자유의 햇살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요? 은경이가 물었습니다. 응.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학교도 가요? 응. 학교도 가고, 친구도 사귀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진짜요? 진짜. 저는 가족들을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는 72세.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70세. 밀림에서 쓰러졌지만 끝까지 버텨주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를 믿고 따라와 주셨습니다. 아내, 가장 힘들었을 텐데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수진이, 민수, 은경이, 그리고 조카들, 너무나 잘 견뎌줬습니다. 동생들 가족, 저를 끝까지 믿어줬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총에 맞고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7명,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해냈어. 제가 말했습니다. 50일, 4,000km, 17명, 모두 함께. 네. 모두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야.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자유의 하늘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에필로그. 그로부터 12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지금 저는 서울에서 인권운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과 탈북자 지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민수는 대학교 3학년입니다. 은경이는 21살, 대학교 1학년입니다. 할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올해 82세가 되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손주들을 돌봐주시며 행복하게 사시고 있습니다. 동생들도 모두 잘 정착했습니다. 장인어른의 다리는 완전히 나았습니다. 우리 17명 모두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50일 동안 4,000km를 걸어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유. 여러분은 지금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다. 유튜브를 보고 댓글을 달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제 이야기를 통해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유를 모르는 채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가요? 그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